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더 이상 시장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더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승론자이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 성향에 대해서 밝히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연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비관론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 충격의 강도는 꽤나 클 수가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성향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증시의 방향이 모두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일부 시장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꽤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고 지수에서도 꽤나 강력한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바닥 찍고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혹시라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번을 계기로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새로운 시장에 대한 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자금의 흐름, 가장 대표적인 자금의 흐름이죠.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좌측은 순유입액, 그리고 우측은 순유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유입액의 1, 2, 3, 4등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ETF가 순유입액에서 1,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순유출액의 순위에서도 S&P 500이 1등이고 MSCI 이머징 마켓 관련된 ETF가 두 번째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펀드 유출에서도 이머징 마켓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유입액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골드가 있고요. 그리고 국채, 이런 부분에서는 순유입액 안전자산이 선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오해할 만한 부분이 바로 미국의 주식에서도 여전히 순유입액이 있구나 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수, 다우라든지 나스닥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금의 흐름은 ETF.com의 펀드 플로우고요. 다른 영상에서 이 자금 흐름 관련된 부분 어떻게 조회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금 흐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금의 흐름은 7월 중순부터 최근 8월 19일자까지 어제 날짜까지의 자금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19일, 8월 한 달 동안의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좀 더 유의미한 의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의 흐름만 보시면은 여전히 S&P 500에서도 유입액이 있고요. 그리고 S&P 500에서도 유출액이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좀 눈치를 차렸을 겁니다. 바로 S&P 500, 지금 미국과 관련된 우량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상위 1, 2이긴 하지만 앞에서는 1, 2, 3등이었죠. 근데 유출액의 1등도 S&P 500이다. 그런데
금액의 규모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월등히 유출의 규모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서도 꽤나 큰 규모의 순매도세가 있고요. 지금 국채 같은 경우나 골드 같은 경우에 골드 같은 자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 이런 좀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액과 유출액 규모에 보면은 전체적인 자금 규모 면에서도 유입액에 비해서 유출액 규모가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부터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신규로 순매수세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패시브 자금 흐름을 보면은 명확하게 지금 글로벌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뉴스로 터졌는데요. 지금 극단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언론에서 보셨던 DLF, DLS 관련돼서 손실액이 엄청난 규모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원금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이상의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4% 수준밖에 안 돼요.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반면 하방으로는 100%까지 마이너스 100%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극단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DLS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DLS는 바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독일 국채,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그리고 영국 7년물 국채 파생 상품 관련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DLS 상품들 같은 경우가 만기가 짧아요.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반 정도 되는 상품들인데, 지금 이렇게 만기가 짧은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품이죠. 그런데 이 상품을 이 기초 자산을 보시게 되면은 독일 10년 만기 국채라든지 영국 7년 만기 국채를 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크게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는 게 방향성이 잡혀 있죠. 왜냐하면 유럽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브렉시트 문제가 있었잖아요. 최근 문제도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계속해서 유럽에는 불안전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럽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실제 저의 지인도 이 상품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실제 제가 최근 지인이 상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그레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이 상품 안전한 상품이고 거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품이니까 1억 정도 맡겨달라 해서 가입을 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19년도 1월 21일인데 만기는 2020년 1월 30일로 1년짜리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조건이 달성했을 때 가져가는 수익률은 4%인데 지금 선취 수수료를 0.8% 띄면서 지금 환매 수수료는 5%나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돈을 찾게 되면은 굉장한 페널티가 있으면서 손실은 모두 고객들이 떠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가입한 고객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갑의 위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 하면은 안전한 자산 중심으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은행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러한 흐름은 깨지기 시작했죠. 은행에서도 펀드 판매하고 있고, 이전에는 펀드뿐만 아니고 파생상품 키코 관련된 문제도 약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 많은 기업들이 크게 손실을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됐던 이유는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발생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극단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묻지마식의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은 돌지 않고 채권시장에서는 자금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이라는 자산이 기대 수익률 4%짜리에 투자했는데 약 8개월, 7개월 만에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이제 DLS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뉴스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새로운 내관이 또 하나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노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노딜 관련돼서 급격하게 어떤 지금 뉴스가 같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미처 캡처를 못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유럽인들의 EU 지금 단계별로 이제 탈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EU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EU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 자체를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탈리아가 그리스처럼 지금 EU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국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EU 국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탈리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EU가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막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손들고 사퇴하는 그런 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문제라든지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과 관련된 문제, 거기에다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더더욱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 어떻게 보면은 뱅글뱅글 맴돌았던 뉴스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운동을 하면은 팔굽혀펴기도 처음 하면은 10개까지 20개까지는 거뜬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체력의 한계가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반개도 힘들고 한개도 정말로 힘들잖아요. 팔을 거의 안 펴질 정도로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서 지금 유럽에서는 어디 하나가 살짝만 건드려도 전체적으로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유럽의 경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남미 쪽에서 지금 새로운 내관이 또 터지려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아르헨티나 화폐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거의 30% 이상 하락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신용 등급이 B등급에서 트리플 C 등급으로 강등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는, 미국이 선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이 선호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닌 반대 성향의 좌파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파가 어디로 미치냐면은 지금 브라질 쪽으로도, 이게 남미 쪽에 묶여 있다 보니까 브라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메르코스르 개방을 막기 어렵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중남미 경제 공동체라고, 남미 공동시장에 메르코스르라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 아르헨티나, 이렇게 5개 국가가 경제 연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도 진행하고 있고, 연금법도 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세제 개혁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브라질의 움직임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지금 남미 공동체인 이 메르코스르 자체 내에서 시장 개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독자 노선을 가지게 되면은,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는 이런 그 시장 개방에 반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르코스르라는 이런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 이상 브라질로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 개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르소나로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브라질은 이 메르코스르에서 탈퇴를 하고 독자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질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남미 자체로서는 전체적으로 큰 시장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미의 경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관련돼서 헤아라 가치도 원 헤아라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남미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금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남미 모두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일본의 자산 시장에 붕괴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리먼 사태 이후에 일본 시장의 경제를 아베노믹스라는 이름하에 일본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이 화폐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그만큼 국가 부채를 많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많이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부채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통화량을 증가를 시켰는데, 정작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의 이익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연금 펀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산 시장 자체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지금 붕괴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경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경고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같이 큰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여파는 글로벌 전 세계 시장으로 꽤나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또 하나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인데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발행되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크립토커런시, 즉 암호화 화폐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발행이 되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 민간단체에서 발행을 했었던 가상화폐지만, 지금 중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는 실물은 없지만 정부에서 담보하는 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물 지폐가 발행되는 것, 동전이라든지 지폐가 발행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화폐, 즉 가상화폐 형식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화폐를 우선은 기존의 비트코인처럼 민간 시장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즉 중국 당국에서,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국가들, 북한이라든지 이란과 같은 이런 제재 대상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마음 놓고 이런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디지털 화폐가 달러로 탈바꿈하는데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 달에 출범했었던 페트로위안, 즉 석유 선물 거래를 통해서 미국에게 한번 크게 도전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거의 노골적으로 미국과 전면적으로 붙어보겠다라는 신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심전 시장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 같은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미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위안화를 세계 시장에서 통용을 시키고 그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미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시장에서는 위안화 ATM 기계가 있을 정도로 위안화가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 거래를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 달러 헤게모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로 표시되고 있는 자산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뉴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뉴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꽤나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자금 흐름은 극단적으로 채권을, 특히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금 흐름의 경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돈이 꽁꽁 묶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우리 신체의 피와 같은 거죠. 이 피가 돌아야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원활하게 돈이 돌았을 때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자금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약 1000조 정도가 MMF라든지 단기 예금이라든지 또는 위탁 자산의 대기 자금으로 지금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의 이 현금들이 갈 방향을 잃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현상, 역전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작년 12월 달에 발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자금이 회전하지 못하고
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한 6개월이나 7, 8개월이 지나면은 어떠한 효과가 되었든지 간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더더욱 늘려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이제 주식 힘들다,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면은 정말로 좋은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무한의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어떤 시기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4차 산업이 전 세계가 공조를 가지고 이 4차 산업이 본궤도로 올라간과 동시에 전 세계가 또 한 번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 해줄 때, 그때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말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연금 펀드를 가입을 하고 계시거나 연금 펀드 운영하시거나, 그러니까 연금 펀드라고 하는 것은 공시이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펀드로 움직이는 연금 계좌를 말씀을 하는 거죠. 연금 계좌라든지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펀드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펀드로 갈아타야지 괜찮을지, 제가 이렇게 선별한 펀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 중심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